일단은 자, 1910년 우리가 자,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이미 1905년 을사조약은 반식민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 국내 자, 이런 여러분 좀 지식인들이 자, 민족 지사들이 국내 재산을 다 현금화시켜서 이제 만주로 가기 시작하잖아요. 만주나 연해주로. 그래서 독립군 기지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는 이제 자, 나라를 찾기 위한 독립운동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을사조약 이후에 자, 서서히 만주나 연해주로 우리 민족이 이동하게 되는데, 일단 자, 지도를 보시면요, 이 부분 자, 여기에 자, 백두산, 자, 이쪽에 백두산이죠. 백두산 뒷동네, 자, 용정.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쪽에 압록강 지역의 이쪽에 집안, 그리고 위에 여러분 삼원보, 이런 지역들.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자료에, 자, 맨 밑에 지도에 좀 체크해 보세요. 일단은, 자, 이쪽 지역. 이 지역이, 자, 압록강 지역에, 여기가 여러분 서간도 지역이죠? 서간도 삼원보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이쪽. 자, 여기 백두산 위에 용정이라는 마을을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자, 이쪽에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선에 있는 바로 밀산부 한흥동을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자, 제일 먼저 국내에 있었던 신민회는 1907년부터 자, 1911년 있었던 자, 비밀결사단체, 이 신민회 멤버들이 자, 국내 여러분 자, 자원과 자본을 모아서 해외 자, 독립군 기지를 세우기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쪽에 자, 이미 이쪽 자, 연해주 지역 여기를 1860년 러시아가 차지하고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러시아는 한일의 이주를 장려했고, 그래서 또한 우리는 을사조약 이후에 많은 한인들이 러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특히 1910년 국경 강탈 이래로 자, 국내에 있었던 의병들은 일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자, 이쪽 중국 특히 자, 간도 지역에서의 우리의 독립운동, 그 다음에 연해주에서의 독립운동을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보시면 자, 서간도 삼원보에 신민회 멤버들이 가서 일단은 경학사를 만들었고, 좀 이따가 일단 여러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 신흥 강수를 두고 우리의 민족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고, 이게 결국 1919년 신흥 무관학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신흥 무관학교 출신들이 1920년 봉오동 청산리 이 전투에 그들이 개입하는 거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무장 독립군 일본이 가장 무서워했던 바로 이 자, 김원봉도 신흥 무관학교 출신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밀산부 한흥동, 여기도 신민회 멤버들이 자, 이쪽에 여기 여러분 밀산부 한흥동을 두었고요. 또한 자, 만주 용정에는 서전서수 이상설에 의해서, 자, 그리고 자, 왕청에는 중강단, 이거는 대종교가 만든 거죠. 자, 이런 자, 무장 독립단이 자, 이제 간도 지역에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은 여러분 이름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 성명회, 건업회,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회. 공무원 시험에 바로 뭐였습니까? 다음 주. 자, 중국에서 벌어진 우리의 독립운동이 아닌 거. 그래서 바로 러시아 지역에 자, 이런 단체들 물어봤었고요. 자, 지금 자, 이름만 좀 보세요, 여러분. 그중에 건업회 1911년, 그 다음에 대한광복군 정부 1914년, 이런 것들은 연도를 좀 확실하게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전노 러시아에 있는 한족 중앙회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거는 1919년 대한국민의회로 개편될 겁니다. 자, 어쨌든 1914년에 우리는 최초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거는 자, 무장항일운동의 터전이 마련됐고, 또 하나 임시정부 1919년 임시정부가 나올 수 있는 첫 단서가 됐는데, 너무나 아쉽게 1914년 러시아에 의해서 여러분 해산되게 됩니다. 1914년에 무슨 사건 터졌어요? 예, 1차 세계대전 터졌을 때 혹시나 뭔가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쨌든 1914년 연도 확실하게 잡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중국 본토, 우리가 자, 중국이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자, 이쪽에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고 이쪽 모든 게 자, 중국인데, 다시 중국도 만리장성 기점으로 여기가 만주 지역, 만주 안에서 여기가 지금 얘기한 간도 지역, 자, 서간도 삼원봉, 만주 용정, 그리고 지금 북간도 지역 여기 자, 밀산부 한흥동, 이 세 지역 지금 잡아놨잖아요. 그 다음에 자, 이 중국 본토는 이름만 좀 기억하세요. 동제사, 자, 신규시, 자, 그 다음에 신한청년단, 뭐 김교식, 박은식, 여운형,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자, 그리고 또한 일본에서는 조선 청년 독립단이 나오게 됐고요. 이들이 자, 1919년 3.1운동 배경 중에 28 독립선언 했을 때 그 28 독립선언을 이들이 발표했던 거잖아요. 어쨌든 기타 미국에서도
곳곳에서 자 이제 우리는 국권 강탈 이후에 독립운동을 준비하기 위한 자 그런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 결과 자 이제 우리는 자 3.1운동 이후에 본격적인 무장 독립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어쨌든 민족의 독립운동 얘기하기 위해서는 제가 3.1운동을 얘기 안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자 3.1운동에 그냥 가볍게 자 김희독립선언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급 시험에선 잘 나오는 사료죠 여러분. 자 5등을 읽어보겠습니다. 5등은 시작. 예. 자, 그래서 이미 이해 많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김희독립선언, 1919년, 이거는, 자, 민족대표 33일에 이래서 일어났지만, 온 나라에서, 여러분, 이렇게 크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3.1운동으로, 결국은, 자, 일본은 우리에 대한, 우리의 여러분, 민족의 독립의지에 놀랬고,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은 꽉꽉 누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무단 정치에서 살살 꼬시는 무슨 정치 바뀌었습니까? 바로, 자, 문화 정치를 바뀌기 시작했고, 또한, 이 3.1운동이 비폭력 만세 운동이었잖아요.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자 우리의 독립운동의 한 방향은 바로 무장 독립운동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우리는 이 중요한 자 무장 독립운동 가야 되는데 자 무장 독립운동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이거는 자 일단 독립군이 있어야겠죠. 그럼 최소한 독립군 뭐 50명이든 100명이든 독립군이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자 계속 군사훈련 시켜야 되고 또한 무기를 어디서 구해와야 되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자 또한 3.1운동 이후에 개인들의 활동 있죠. 의사 열사들 그들이 폭탄 하나 들고 적의 치하에 들어가서 자 자신의 목숨을 던졌던 이런 의사 열사들이 있는데 자 일단 자 의열단이죠. 3.1운동 이후에 1919년 자 간도에서 바로 자 의열단이 김원봉에 의해서 조직됐고 이 멤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 아까 자 신민회 만들었던 우리가 이 단체 멤버들이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 이들이 드디어 여러분 본격적으로 자 이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었던 자 김원봉에 의해서 자 의열단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얘기 안 하고요. 자 김익상 1921년 조선 총독부에 폭탄 던졌고 그다음 김상옥은 1923년 종로 경찰서에 폭탄 던지고 김지섭은 1924년 일본 동경 궁성에 폭탄 던졌고 나석조는 1920년 동양 척식회사 우리나라의 토지조사 사업 결과 여러분 동양 척식회사가 자 많은 토지를 갖게 됐잖아요. 물론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자 토지 조사 사업 때문에 만들어진 회사는 아니었죠. 여기는 1908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일본의 국책회사였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국책회사였던 동양 척식회사 그 다음에 일본의 자 은행이었던 식산은행에 폭탄 던집니다. 자 이런 활동이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자 이 의열단의 활동이 있었고요. 또 하나 자, 3.1운동 이후에 일본의 자, 침략이 무단에서 문화로 바뀌자 자, 이제 자,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지만 임시정부 안에서의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김구 선생은 자,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고 자, 한인애국단을 자, 1920년에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 1931년에 만들었다는 설도 있는데 현재는 31년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한인애국단은 만들어진 연도를 물어보지 않고 한인애국단의 이 중요한 활동, 이 연도를 물어봅니다. 이봉창, 윤봉길. 그래서 이봉창은 뭐였습니까? 일본 국왕이 지금 마차 타고 가는데 그 마차에 폭탄을 던졌잖아요. 그리고 그가 끌려갔을 때 넌 누구냐? 그러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바로 멤버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줬던 사건이었고요. 또 하나 윤봉길 의사는 자 좀 전에 1931년 만주사변 기억나셔야 돼요. 그리고 자 1932년에 일본이 또한 상하이를 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상하이 사변에 자 성공하고 자 이제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축하 전승식을 했잖아요. 바로 거기서 자 바로 윤봉길은 도시락에 폭탄을 던졌죠. 이거는 중국을 놀래게 했던 사건이고요. 중국도 지금 적이 일본이 된 거죠. 근데 중국이 해야 될 것을 이 한국의 한 젊은이 31살 난 이 젊은이가 하게 되자 자 그 당시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는 앞으로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게 됐고요. 그가 했던 얘기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중국 인구가 1억이었는데 중국 1억 인구가 해내지 못한 것을 한국의 한 젊은이가 해냈다.
그러면서 자, 앞으로 우리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하게 됐고요. 이 결과 우리는 1940년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 한국광복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이들은 자, 의열단도 아니고 한인애국단도 아닌 이제 나머지 활동. 자, 기억하셔야 돼요. 강호규 1919년 일본 총독 사이토에게 폭탄을 던졌고요. 자, 물론 죽진 않았지만, 자, 그 다음에 조명아, 자, 1928년 육군, 자, 일본 육군대장을 사살했죠? 자, 타이완에서. 그 다음에 올해 2016년 구급 국가직 시험은 의열단 물어보면서, 자, 이제 이 질문이 나왔었잖아요. 1945년 8월, 10월 해방을 맞이하기 직전에 우리의 마지막, 자, 의사열사 활동이 경성 부민간 폭발 사건이었고요. 자, 친일단체, 자, 이 친일단체 저희 대의당이 아세아 민족 분격대회를 여기서 개최한다고 하자, 자, 바로 여기에 폭발을 했잖아요. 이게 바로 현재 서울시, 자, 의원, 서울시원 그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이고요. 자, 일본 패망전 마지막 의회 활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인들이 또 역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자, 독립군의 활동이 준비되는 거죠. 자, 어쨌든 자, 이참에 한번 여러분 이봉창, 윤봉길 자, 사진 한번 보시고요. 윤봉길 의사가 자, 어느 날 자, 글을 하나 남기고 여러분 결국 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 이제 중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자, 윤봉길 의사가 자, 이제 김구 선생을 만나서 이제 자,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자, 폭탄을 던지기로 이 큰 사건을 자, 이제 결정하고 나면서 마지막 어린 자식에게 줬던 유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공무원 선생 하면서 과연 윤봉길 의사의 의사가 이 유언이 자, 시험에 나올까 싶었는데 그동안 14년 공무원 공부하면서 강사하면서 딱 한 번 경복 교행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의 술을 부어 놓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으면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미가 있으니. 바로 자, 이런 윤봉길 의사 하나하나 모두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바탕하에 자,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자,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이 너무 주제가 무거워서 긴장하실까봐 자, 영화의 한 장면을 봤죠. 자,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죠, 여러분. 영화 암살. 사실 제가 너무나 무장 독립운동을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분들이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맨날 그 얘기 하시는데 암살 보고 오시더니 그다음부터 얘기가 달라졌어요. 선생님 정말 우리 역사를 공부해야겠어요. 그 얘기를 하셔서 야, 역사 선생님 한 명보다 전지현이 낫구나. 제가 그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자, 영화 암살 분위기 여러분 이게 바로 자, 많은 부분이 자, 사실 바탕으로 허구가 들어간 건데 바로 여러분 이 장면인 거 아시겠죠? 이 장면에 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남성 독립군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나라가 빼앗기는 이 순간에 남성 여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뒤에는 어머니가 있었듯이 자, 수많은 여성 독립군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성 독립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오늘 그 자, 우리가 광복 71주년을 맞이해서 아침에 여러 신문들의 자, 칼럼을 좀 검색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실은 크게 어떤 뭐 독립운동과 관계되어서 그런 글들이 자, 신문마다 성향이 좀 다른데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어느 보수 언론지에서는 여성 독립군에 대한 언급이 너무 안 돼 있다. 그 얘기도 나왔었고요. 또 하나 좀 진보적 신문에서는 위안부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자, 과연 이게 해결됐는지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역사라는 것은 관점의 차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팩트는 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여성 독립운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걸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지만 우리 공무원의 또 현실은 자,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시험하고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이 이 독립운동이 또한 여러분의 시험에 영향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거는 자, 작년에 기상청 7급 시험에서 나왔던 거예요. 여성 독립군.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요. 자, 나간 보조 자료 좀 보세요. 이거 말고도 지금 현재 우리가 수많은 여성 독립군이 있지만 이 중에 지금 그나마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김마리아, 자, 박차정 여러분 그리고 윤희순, 남자연 이 4명은 꼭 깔고 가세요. 이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정도. 자, 좀 전에 의열단, 한인애국단 등등등 보셨다면 이제 이들 자, 그러면 나간 자료에 제가 굉장히 꼼꼼한 내용 얘기했지만 일단 보세요. 김마리아. 자, 뭐 황해도 출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자, 1918년 동경 유학생. 자, 통경에서 여러분 아까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을 했을 때 대부분 다 가담해요. 그 다음에 또한 민족의 운동 3.1운동에 가담합니다.
자, 그리고, 자, 다시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 조직해서 상하이로, 즉 상해로 망명해서 상해 애국 부인회와 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여러분, 거기만 기억하세요. 마지막. 1923년 미국에서 근하회를 조직해요. 미국에서 바로, 자, 독립운동을 폈던,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름이 여러분, 자, 약간 좀, 자, 미국서 상 같은 느낌. 물론 그건 아니었겠지만, 자, 신자였기 때문에 김마리아라는 이름을 썼겠지만, 미국서, 바로 이 근하회를 조직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박차정. 자, 이 의열단이 남성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성 의열단이고요. 사실 이런 박차정은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가장 강조했던, 일본이 가장 무섭게 여겼던 바로 김원봉의 부인이에요. 여러분, 온 부부가, 자, 이 부부가 조국의 독립에 서 나선 거죠. 어쨌든, 부산 출신, 이런 거 넘어가도 되고요. 왠지 우리는 여러분, 부산 출신 그러면 부산 분들, 갑자기 또 으쓱해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928년, 자, 근후에, 여러분, 1927년에 우리는 좌익과 우익이 통합했던 바로 이 단체, 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신간에 있었었죠? 신간의 여성자매단체가 근위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식인들 다 이러면 가담해요. 그래서 근위에서 활동하다가 1929년 국내에 있었던 광주 학생운동에 가담했고요. 자, 여러분 세 번째 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의열단에 김원봉과 혼인했고, 자, 조선 여자의원군을 조직하고, 그리고 또한, 자, 바로 자, 중국의, 여러분, 이게 중국의 지명인데, 곤륜산 전투에서 사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영화 암살에서 전지현이 맡은 역할은 이 박차정하고 이 남자연을, 자, 뭔가 섞어놓은 모습이 아닐까. 섞어놓은 가공의 인물. 생각하는데, 어쨌든, 자, 여러분, 여기, 자, 이 박차정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윤희순. 보세요. 윤희순은 자, 그럼 최초의 여성 의병장입니다. 여성 의병장. 우리가, 자, 1895년, 그 다음에, 1895년, 그 다음에 다시 1905년, 자, 1907년, 1908년 의병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을미의병, 자, 을사의병, 정미의병, 그리고 서울 진공작전, 이런 의병이 일어났을 때, 자, 여성도 여러분, 다 의병을 일으켰는데요. 자, 윤희순 보세요. 자, 뭐 서울 출신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고, 특히 이때 을미의병 당시 안사람 의병가를 졌어요. 남성만, 자, 이렇게 나라를 찾는 게 아니다. 나라가 없어지면 여성, 남성 다 없어지는 거다. 결국 그래서 자, 안사람 의병가 일으켰고요. 어쨌든 춘천에서 또한 여러분, 자, 의병으로서 활동했었고요. 그의 시댁이 춘천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나라 빼앗기고 중국에서 독립운동 하다가 죽게 됩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남자연 보세요. 남자연은, 자, 바로 여성 안중근이라 부르죠? 남자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여자 안중근이라 했던 이유는 안중근을 하면 뭐가 기억나세요, 여러분? 단지동맹. 그죠? 자, 손을 잘라서 혈서를 썼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단지 손을 자르는 그 혈맹장을 했었는데 바로 그가 자 손을 잘라서 혈서를 썼었죠. 자 보시면 자 경복 자 영양 출신이고 당연히 3.1운동 가담했고요. 이어서 만주로 갑니다. 그리고 자 만주에 있었던 자 서로 군정 서군이라는 이 독립군에서 참가했고 자 사이토 총독 이게 바로 일제 침략 1단계에서 2단계 들어갈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3대 총독이 사이토 총독이에요. 제가 사이토 총독 너무 힘드니까 사이코 총독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이 사이토 총독의 암살을 기도했었고요. 그리고 1931년에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 1932년에 만주국을 세웠었잖아요. 그랬을 때 만주국 세웠을 때 국제연맹 리튼 조사관이 만주 하얼빈에 왔습니다. 그때 흰수건에 한국독립원이라는 혈서를 써서 조사단에 보내서 우리의 독립을 호소했던 여러분 이 만주 하얼빈에 1909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안중근 의사가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1909년에 암살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 만주 하얼빈에 자 32년 자 국제연맹단이 오자 자 이 남재현은 바로 자 안중근 의사처럼 혈서를 써서 독립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말고도 너무너무 많지만 일단 여러분 이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아직도 우리가 이 뭐 독립운동가 중에서 여러분 정말 많은 독립운동을 아직도 여러분 다 조사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러분, 자, 조사를 해놓고 독립군 후손에 대한 그런, 자, 제대로 된 그런 대우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런 여성 독립군 이래로 자,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은 넘어가고요. 이제 이 얘기를 해야겠죠? 자, 무장 독립운동 얘기를 자, 해야 되는데, 자, 무장 독립운동, 자, 이제 이 얘기에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제가 그래도 객관 시험은 제대로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의 암기법 기억나시죠? 자, 선후배인 제자들은 아십니다. 뭐였어요? 오산간자, 참정신. 사실 간단해요, 여러분. 자, 봉오동의 오, 자, 청산리의 산, 자, 간도의 간, 자, 그 다음에 자유시의 자, 그 다음에 바로 참정신. 오산간자, 참정신. 이게 바로, 자, 이 암기법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만 여러분 조금 암기법 두시고요. 국사는 이렇게 앞머리, 뒷머리를 외우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 속에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자, 이제 국권 강탈 전에 이미 신민회가 해외 독립군 기지를 세웠죠. 아까 서간도 삼원보, 밑산부 한흥동, 만주 용종에 독립군 지지 세우고 이제 독립군 양성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무장 독립운동이 일본군과 맞서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 봉오동 전투.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이끄는? 예, 홍범도가 이끄는 자, 대한독립군. 자, 근데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만 있었던 게 아니다. 자, 북로 군정서군도 있었고 서로 군정서군도 있었고 많은 독립군들이 모여서 드디어 일본과 싸워서 이겼죠. 그래서 자, 일본이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청산리를 공격하자. 자, 이때 우리는 일본과 맞짱떠서 자, 김자진. 네, 자, 북로 군정서군. 자, 기억나셔야 되고요. 자, 근데 자,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구만 있는 거 아니다. 여기에 사실 자, 이름을 다 남기지 못한 수많은 독립군이 있었고요. 또 하나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도 여기에서 활동했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자, 일본을 엄청나게 여러분 자, 우리가 살상했고 여기서 그야말로 승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게 청산리 대첩입니다. 자, 일본의 맞대결이 뭐였어요? 바로 우리의 독립군 기지를 무차별 자, 없애기 위해서 자, 이제 독립군이 아닌 양민들을 무차별 학살했던 간도 참변 또는 경신 참변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간도 지역의 조선인들을 무차별 학살했고요.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독립군들은 기지가 해산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잠깐 지도를 좀 볼게요. 여기 자, 봉오동, 청산리. 자, 그럼 여기 아까 시작할 때 독립군 기지 봤었죠, 여러분? 그래서 자, 이쪽 지역을 무차별 학살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수많은 독립군 기지가 다 해산되고 자, 수많은 조선의 양민들이 해산되고 죽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목숨을 건지는 독립군들은 자, 만일을 위해서 자, 우리가 이쪽에 자, 신민회가 두었던 게 밑산부 한흥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밑산부 한흥동으로 여러분 도망을 가잖아요. 일본은 추격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의 추격을 피해서 마지막 우리는 러시아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러시아는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그들 안에 내전이었고요. 그때 독립군은 러시아 혁명군 즉 적세군을 도와주게 됐고 그 당시에 일본은 이 혁명에 반대했던 백군을 일본은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 일본하고 싸움인 거죠. 우리의 독립운동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 러시아 적세군과 함께 자, 이제 자, 러시아 내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얘네가 적세군이 승리하게 되자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독립군들한테 무장 해제 요구했고 자, 우리가 거부하자 우리를 공격했잖아요. 이게 나라 없는 민족의 서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이 러시아 적세군에게 배신당하고 자, 우리는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돼. 국내가 아니죠. 갈 데가 없죠. 그래서 결국 국내로 갈 수 없으니까 다시 만주로 돌아오잖아요. 어쨌든 이 러시아에서 당했던 사건이 자유참변. 그래서 이 자유참변 이후 자, 목숨을 건진 독립군들은 다시 만주 와서 자, 압록강 건너편에 참의부, 그 이후에 정의부, 그리고 신민부. 특히 신민부는 위치상 러시아에서 당했던 사람들이 자, 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자, 봉오동, 자, 청산리, 그리고 간도 참변. 이게 바로 1920년 경신년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1921년 우리는 러시아에 들어가 당했던 사건이 자유참변인데 이때 자, 서해를 중심으로 대한 독립군 단위 조직되죠. 독립군단. 그래서 모든 독립군들은 다시 해체 모여서 서해를 중심으로 대한 독립군단. 이 안에 홍범도도 있고 많은 독립군도 있었고요. 이들을 러시아 들어가서 당하고 이제 다시 국내가 아니라 만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수많은 독립군은 이 세 개로 통합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어떻게 외운다? 오산, 간자, 참정신. 경기도 오산의 간자. 이름은 참정신. 정신 똑바로 된 사람. 이렇게 외우시면 이 무장 독립운동이 깔끔하게 이루어지고요. 여기에 여러분이 조금 더 추가할 게 이 독립군 이름하고 독립군 부대 이름 거예요. 부대 이름. 자, 이거 보세요.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 여기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군. 자, 다시 여기 서일의 대한 독립군 단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돌아서 위치가 생각나시래요. 지도가 나옵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자, 근데 우리의 독립운동은 더욱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바로 미스야 협정. 자, 일본 경무국장 미스야하고 중국 바로 만주의 군벌 장제린 사이에 우리 독립군한테 현상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운동 하다 말고 만주에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 독립운동 하다 말고 갑자기 만주 군벌들이 이제 우리 독립군을 잡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독립군에게 여러분 현상금을 걸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2중 3중의 피해를 보게 됐고요. 많은 독립군 대표들이 바로 이 미스야 협정에 검거가 됐고 죽게 돼요. 그래서 다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지도부가 다 일본에 끌려가게 되거나 죽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통합운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상태에서 미스야 협정 이후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다시 한번 통합운동. 이게 바로 국외 민족유일당 운동입니다. 이게 뭐냐면 1927년에 국내에는 신간에 있었었죠. 신간에는 좌익과 우익이 즉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만난 민족유일당 운동이었잖아요. 이 당시에 1919년 3.1운동 이후에 우리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독립운동가 중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있었고 이제 이념은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서 바로 다시 한번 일종의 민족유일당 운동, 이념 통합운동이 전개되면서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는 이 두 개로 통합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나오면 여러분이 멘붕이 와요. 오산간자 참정식까지는 됐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왜 이름이 복잡해서 촉성, 빨리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자 용어. 그래서 민족유일당 촉성회 또는 민족유일당 협의회파. 이게 차이가 뭐냐면 이 촉성회파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 조직을 다 해체하고 새롭게 가자. 새로운 단체로 가자. 여기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가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 모르셔야 되고요. 어쨌든 여기서 만든 단체가 혁신회. 여기서 한국독립당이라는 정당 나오고 여기서 한국독립군 나오는데 원래 한국독립군을 바로 김자진 장군이 끌고 가다가 김자진 장군이 죽게 되면서 바로 지청천 나중에 지청천의 이름을 이청천으로 바꾸죠. 그가 이끌어갑니다. 그 다음에 국민부 국민부는 조선혁명당이라는 당을 만들고 조선혁명군이라는 군대를 만들고 양세봉이 이끌어가죠. 그래서 여러분은 마지막 무장 독립운동의 마지막 고지는 바로 요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계사가 들어갔었죠. 1931년에 무슨 전쟁이 터졌습니까? 만주사변. 그래서 만주사변 터지게 되면서 중국 애들도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까 미스야 협정에서 만주 군벌들은 우리의 독립군을 잡기 시작했지만 이제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 32년에 만주국을 세우자 이제 중국 애들은 우리와 함께 일본에 맞짱 뜹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한중연합작전이에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기 만주사변 이후에 한국과 중국의 연합작전이 1931년부터 1934년에 진행되게 됩니다. 일단 북만주에는 한국 독립군 지금 여러분 중국 본토가 아니에요. 만주죠. 여기에 지청천은 중국 누구와 함께? 호로군과 함께. 그래서 싸움터 기억하시고요.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전투. 그 다음에 여기는 남만주에서는 조선혁명군이 양세봉이 이끄는 중국 의원군과 함께 그들은 흥경성 영릉가 전투. 여러분 마지막 고지가 이거 바꾸는 거잖아요. 객관시험은 이거를 여러분 순서를 바꾸니까 여기서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여러분? 애인 이름이라고 생각하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로 여기 혁이와 독호의 만남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혁이씨, 독호씨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왜? 이거하고 이렇게 바꿔놓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렇게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한국 독립군, 중국 호로군 바로 독호, 그 다음 다시 조선혁명군, 중국 의원군, 바로 혁이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 둘 중에 싸움터 하나만 확실하게 외우세요. 왜? 객관시험은 이쪽 내용과 이쪽 내용을 바꿔서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제 다 끝났네요. 자, 근데 1930년대 중반부터 자, 이 한중연합작전은 깨지게 됩니다. 왜? 이 안에 여러분 이념의 갈등 나오고요. 중국하고 우리 사이에 또한 주도권 싸움이 생기고, 그리고 또한 자, 이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1919년 출범되어서 앞으로 자, 그러면 10여 차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무장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독립군들 다 내려올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만주에 있었던 독립군 중에서 대부분은 일로 내려가고요. 이제 37년 이후에 여기에 남아있는 독립군들은 중국 공산당과 결합한 사회주의자들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언급 안 하고 우리 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무조건 지도 2개.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작년 기상청 7급 문제에서 이 지도가 나와서 지금 1910년대 지도, 아까 제가 뭐 했었어요? 여기 서간도 삼원보, 만주, 여기 용정, 그 다음에 밀산부, 한흥동 아까 3개 찍었었죠? 그 다음에 1920년대 다시 뭐였습니까? 봉오동, 청산리, 그죠? 그 다음에 1930년대 지금 얘기하는 여기하고 여기 이 지역에서 이 10년대, 20년대, 30년대 주요 우리의 독립운동, 특히 무장 독립운동에 자, 그 내용을 물어봤던 문제. 꼭 지도로 한꺼번에 보시고요. 특히 30년대 초에 자, 여기 북만주, 만주 북쪽에는 바로 뭐였어요? 한국 독립군. 그 다음에 자, 남만주, 압록강 지역에는 바로 뭐겠었다? 조선혁명군.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주 지역 얘기였고요. 자, 이제 중국 본토로 가요. 자, 중국 본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자, 지금, 자, 이제 슬슬 저희는 이제 강의의 끝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자, 민족 독립운동. 좀 전에, 자, 만주에서 한중연합작전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뭐였어요? 독호와 혁이의 만남.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독호씨, 혁이씨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싸움부터 확실하게 한쪽만 확실하게 외우십시오. 이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공무원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 본토에 아까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인애국단. 여러분, 20년 설도 있고 31년 설도 있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자, 여기를 기억하고 요즘은 여러분 31년. 그리고 이거 물어보지 않는다. 아까 뭐였어요? 1932년에 이봉창, 윤봉길 그 활동을 기억하라. 자, 그 다음에 의열단. 의열단은 원래 구성은 여기서 구성됐었죠? 만주에서 구성됐지만 자, 좀 있다가 자, 1920년대 중국 본토로 가서 이제 중국 본토에서 활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일은 몰라야 돼요, 여러분. 이제 1935년 한중연합작전이 깨지고 자, 이제 중국 본토 안에서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국민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김원봉은 민족혁명당을 만듭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상태에서 자, 이들 만주에 있던 독립군을 거의 다 중국 본토로 가고 있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통합운동을 1937년 기억하시고요. 자, 37년이 바로 중일전쟁이 일어난 그해. 자, 이제 다시 한번 통합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자, 민족혁명당 김원봉은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해체하고 들어와라. 이걸 요구하죠. 그래서 해체하고 들어오라고 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의 통합정부였고 정통성 있는 정부잖아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절하면서 따로따로 통합운동을 전개하다가 1937년 자, 민족혁명당이 5당이 만났는데 이게 실패하게 되죠. 실패하게 되면서 37년 조선민족혁명당을 만들고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938년 조선의용대를 만듭니다. 일본이 가장 무서워했던 무장독립군 조선의용대. 그래서 조선의용대는 이제 자, 중국 국민당 밑에서 자, 행동단원이었죠. 행동하다가 자, 이제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과 함께 중국 국민당과 함께 충칭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이제 중국 본토로 가게 됩니다. 자, 본토도 저 가운데로 충칭으로 가면서 자, 드디어 우리는 한국 독립당. 이 독립당하고 여러분 여기 아까 만주에 있었던 한국 독립군의 당이 뭐였어요? 한국 독립당은 다른 당이에요. 단지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독립이기 때문에 이름이 공통점인 거지. 이건 다릅니다. 어쨌든 자, 1935년 한국국민당, 다시 1940년 통합정부, 통합당, 한국독립당 만들고 가장 중요한 한국광복군을 만들죠. 남의 나라에서 우리가 정규 부대를 둘 수 있었던 이유는 자, 누구의 지원하에? 중국국민당. 자, 중국국민당은 어떤 사건의 계기로 우리를 적극 지원해줬다? 아까 바로 윤봉길 의사의 의거. 상하이 홍콩공원에서 이 사건.
윤봉길 때문입니다. 이봉창이 아니라.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우리를 적극 지원해주게 되면서 남의 나라에서 우리는 정규군을 두게 돼요. 이게 한국광복군이고요. 이제 조선의용대는 자 이제 둘로 나뉘어지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자 이들 중에 일부는 중국 국민당 밑에서 우리가 직접 자 주체적인 자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 자 그들은 저쪽 연안으로 가게 되죠. 그때 중국 공산당이 대장정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연안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안으로 중국 공산당이 이쪽에 있었을 때 자 지금 자 이 조선의용대 멤버였던 김두봉이 바로 연안에 가서 중국 공산당 밑에 들어가서 조선 독립동맹 만들고 여기서 만든 군대가 조선의용군. 그 다음에 김원봉은 자 김원봉이 이끌었던 조선의용대는 1942년에 어디로 들어간다? 한국광복군. 그래서 드디어 자 다시 김원봉은 사회주의, 김구 선생은 바로 민족주의, 다시 이념의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광복군의 마지막 활동이 준비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한국광복군 다시 보시면요. 자 임시정부의 김구, 지청청 등이 충칭해서 창설했고 자 조선의용대가 42년에 들어갔다. 그리고 중국 국민당 하에 우리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자 활동하고 있었죠. 그리고 자 조선의용군 중국 하북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사회주의 세력이었고요. 자 이들은 조선의용군 임시정부와 관계없이 독자적 활동을 했고요. 자 이들은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 이런 거 기억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이거를 기억하지 말고 아까 1931년에서 34년 자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의 그 활동에 더 초점 맞추세요. 자 그리고 이들이 해방 이후에 이들은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인민군 되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해방 이후에 이들을 뭐로 간다? 연안파라 부르죠. 그래서 이쪽보다는 당연히 이쪽을 우리는 자 공무원 시험에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보실 게 이 지도잖아요. 이것도 기출지도. 자 1930년대 말에 자 중국 본토 여러분 이제 여기 아까 만주에서 중국 얘기 드렸다 했잖아요. 독립운동. 이제는 37년 이후 우리는 일로 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일전쟁 이후에 우리의 모든 초점은 자, 이제 중국 본토에서 얘기하는데, 자, 중국 항거우 또는 우한에서 김원봉이 뭐를 조직했다? 조선의용대. 중국 국민당 밑에서 활동하다가, 자, 그들 멤버들이 이동 중에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원봉의 친구 김두봉은 일로 가고, 그 다음에 김원봉은 그대로 일로 간다라. 그래서 이게 기출문제죠? 여러분 2년 전인가 3년 전 구급 국가직 문제에 자 한국광복군에 조선의용군이 들어갔다. 의용군 아닙니다. 의용대. 그래서 군대 이렇게 읽었어요. 한국광복군의 군, 조선의용대 대 군대. 그리고 여기는 의용군, 군군 아닙니다. 그래서 의용군 이쪽 가면 조선의용군. 이들은 북한으로 들어가고 자 이제 해방 이후에 이들은 국내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 우리의 활동이었는데, 결국 뭐예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지게 되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자, 김구 선생이 마지막 통틀했던 글이죠? 아, 외적이 항복. 이것은 내게는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진 듯한 일이었다. 자, 천신만고로 수년간 애를 써서 참전할 준비.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활동이 국내 진입작전이었습니다. 미국 OSS와 함께. 그래서 현재 미국의 CIA예요, 여러분. CIA 전신 과거에 OSS와 함께 국내 진입작전을 계획했고 그 디데이가 1945년 우리는 8월 15일 해방 뒤 바로 8월 말에서 9월로 잡고 있었는데 바로 이걸 못한 거죠. 그래서 자 천신만고로 수년간 애를 써서 참전할 준비를 한 것도 다 허사였다. 서한과 부양에서 훈련을 받은 우리 청년들에게 각종 비밀한 무기를 주어 산동에서 미국 잠수함을 태워 본국으로 들여보내어 국내 요소를 혹은 파괴하고 혹은 점령한 이후에 미국 비행기로 무기를 운반할 계획까지 미 육군성과 다 약속을 했던 것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외적이 항복했으니 그러면서 이 뒤에 얘기가 결국 우리의 광복,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그러면 국권 강탈을 위해 이렇게 목숨 걸고 안중근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했고 결국 우리의 힘으로 광복을 맞이해야 되는데 마치 연합국의 승리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됐고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발언권은 약화될 거다라는 통탄했던 걸. 그래서 8월 15일 우리는 광복절 자 맞이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그 뒤 역사가 보이죠? 자 보였습니까? 우리는 다시 미소의 갈등 속에 다시 한번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는 이런 독립운동 여러분 한 번씩 보시고요. 자, 수많은 독립군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자, 여러분 자, 조마리아 여사도 있었죠. 그리고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죠. 그러나 우리는 좀 이따 미수의 갈등 속에 또한 이념의 갈등 속에 분단 국가가 됐고 민족의 비극인 유교가 터지게 되고 또 하나 이런 속에서 다시 우리는 경제개발 5개년이라는 여러분 이런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그리고 또한 아주 빠르게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나라 그러나 결국 또한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의 나라가 됐네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저희가 2016년 8월 15일 광복 70일절 맞이하면서 일단은 무장 독립운동에 대한 주제를 잡아놨으면서 여러분은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과 관련되어서도 보셔야 되지만 또 하나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 즉 역사란 과거의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무장 독립운동을 이뤘던 자 이런 선녀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현재 2016년 8월 10일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역사를 한 번 더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얼마나 주권이 중요한지 주권 있는 나라에서 얼마큼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요. 반도국가는 때로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기도 하지만 반도국가는 또한 교묘하게 주변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 김구은 선생이 꿈꿨던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문화가 행복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조금 우리의 광복 7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잘 사는 어떤 그런 나라보다는 자 행복한 나라 그런 나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이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